여러분들 안녕! 구하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컨설팅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컨설팅입니다. 구하준의 핵직구 컨설팅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혹시 늦게 오셨는데 나 질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딱 준비해 두셨다가 만약에 저희가 시간이 남게 되면 2차 질문을 또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요, 회계 세무 쪽으로 진로를 정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 재무 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회계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면 CPA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무사도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회계 세무 쪽 관련해서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회사에 맞는 뭐라 그럴까, 이런 뭐 수학적인 능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대학을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대학교에서 충분히 다 알려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회계사를 꼭 이제 회계학과로 들어가서 회계사가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학과를 전공하면서 회계사 준비를 하느냐,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를 준비를 해요, 아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회계가 전공이 아닌 사람들인데 회계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친구 나이가, 이게 카모죠, 카모.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준비하는 거는 성적을 잘 받아놓는 거.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만약에 내가 회계 재무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게 명확하면은 지금은 성적을 잘 받고 나의 프로필을 관리하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왜 회계 재무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해. 고딩이잖아, 아직? 그러니까 회계 세무가 정말로 나한테 맞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죠. 그리고 회계 재무를 안 할 때는 어떤 과가 나한테 좀 잘 맞을까 하는 것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친구들이 이게 내 꿈이야 하고 달려가다가 나중에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게 내 꿈이 아니야. 그러면 대략 난감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이게 내가 맞는 건지 확인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될 것,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 진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얼마든지 나오는 건데,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해낼 수 있는 스펙을 지금은 좀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을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요, 지방에 사는데요, 교환학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토플 책을 사서 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토플이나 토익 이런 시험 영어는 시험 영어예요. 그런데 물론 토플 책을 가지고 유학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부는 다른 공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 방법도 조금 다르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시험용으로 영어를 공부를 하면요, 실제적으로 실전에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토플 진짜 높게 받아놓고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적용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일단 교환학생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은 일단 어휘랑 그 다음에 이런 문장 표현 자체를 외워버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고 외워버리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내가 교환학생에 가서 뭘 하려는 건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면은 굳이 교환학생 갈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교환학생 갈 정도의 열정과 돈, 그 다음에 시간 이런 걸 투자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라인네가 내가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휴학까지 했을 정도면 그러면은 충분히 영어를 한국에서도 잘 배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막 토종인데 막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환학생은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견문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가는 게 유학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유학원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하면 제일 먼저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로 유학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아는 친구들한테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괜히 어정쩡하게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갔다 오는 친구들은 한국에서도 적응 안 돼, 외국에서도 적응 안 돼, 뭔가 애매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살아있네가 저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여러가지 생각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이 부족한지도 파악해야 돼요. 한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험을 못하는지도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가가지고 여러가지 생각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거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 이거는 살아있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되게 우리 한국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뜬구름 잡는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계획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 자, 저는 그런 거 있어.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을 가는데 교환학생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연관되어지는 자매 결연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학교 자매 결연되어 있는 그 학교에 어떤 과가 좋은지, 그리고 그 과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그 학교만의 특성이 뭔지, 또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하는 경우가 없다니까.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살아있네가 사람들과 비즈니스식의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그랬는데 그럼 비즈니스식의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봐. 비즈니스식의 대화를 하려면 그런 대화가 나오려면은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죠. 그럼 그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으며, 그리고 내가 이런 거는 난 가가지고 꼭 해봐야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고, 교환학생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하고 가서는 바로 실천에 돌입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서 뭔가를 계획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늦은 거지. 그냥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교환학생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삼성에 그리고 또 이렇게 재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여행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그냥 우리는 여행 가서 좋다 이러잖아. 근데 재벌들이나 삼성 가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여행을 갈 때 뭘 봐야 되는지, 미국의 재벌들도 마찬가지. 자녀들한테 그 여행에서 뭘 봐야 될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먼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가서는 확인시켜준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도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면 우리 걸로 적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DS1184님이 누가 누굴 가르치노? 이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냥 그 길을 안내하는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가르치냐면요, 구하준이
그 다음에 구아준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똑똑하면 아마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구아준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 오케이? 자, 요 정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면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집에서 자꾸 결혼의 압박이 들어와요. 이러다가 진짜로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직 결혼을 해야 될 만큼의 나이는 아직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제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게 나이를 먹다 보면은 결혼을 하고 싶다 해서 해야 한다로 바뀌고, 해야 한다 해서 조금 지나면은 결혼을 해야 할까로 바뀌고, 그리고 그 해야 할까가 지나가면은 그래 혼자 살자 요렇게 조금 생각이 바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 푸시가 굉장히 이제 힘든 거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난 연애에 목숨 걸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지론인데요. 뭐냐면 연애답지 못하게 해야 된다면은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애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누구 붙잡아서 연애하는 거 별로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내 인생 방향을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야. 그 과정에서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나의 인생을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지지 않을까. 근데 단순히 그냥 연애해야지 결혼해야지 막 이런 고민만 한다고 해서 막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 막 우리가 막 연애해야지 이런다고 막 내 갑자기 어떤 쭉쭉빵빵하고 멋지고 지혜로운 여자가 딱 나타나서 저랑 연애하실래요?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사실은 저는 지금 바빠가지고 솔직히 막 연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지금 사실은 할 겨를이 없는데, 근데 우리 쏘이눈이 얘기하는 게 나 100% 공감해요. 뭐냐면은 쏘이눈이 얘기한 게 그래도 저 연애하고 싶다 이러는데, 맞아. 그럴 수 있어. 인정. 가끔씩 춥고 가끔씩 막 눈 오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막 옆구리 시리고 막 이 눈을 왜 나 혼자 봐야 되지? 왜 이 눈을 나는 공부를 하면서 봐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조금 나를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은 분명히 나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사람들이 나는 올 거라고 생각해. 이거를 그냥 단순히 로맨티스트다 아니면 너무 그냥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어. 그건 내 생각이야. 그렇지만 연애 해가지고 그거 막 별로 막 아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외로우니까 사귀어야지 하면은 시간에 돈에 그 다음에 집중해야 될 에너지까지 소비가 되면서 그게 뭘 위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지금 레알 여신님이 잘 얘기를 했는데 나의 가치를 높이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 헤일리가 그래도 오빠 외롭게 있어요. 내가 애인 생길 때까지 혼자 있으세요. 그런데 야, 나만 애인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애인 생기면 나한테 데려와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니도 못 사귄대. 자, 그런데 우리 셔틀님이 정말 슬플 때는요, 소개를 받아서 나간 자리에서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차는요? 집은요? 라고 물어보니까 더 화가 뻗쳐요. 이러는데,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는 요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국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많다.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거기서 객관성이랑 주관성을 동시에 찾아내야 돼요. 뭐냐면, 자, 첫 번째. 객관성은 뭐냐면, 그래. 내가 차나 돈이나 이렇게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믿음을 줄 수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 그거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객관성. 자, 그런데 이제 주관성이 있어요. 주관성은 뭐냐면, 그런 거에 더 관심을 두고 나라는 사람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는 사람이라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거는 화낼 필요도 없는 거야. 왜?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야.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안 만나면 그만이야. 항상 내가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셔틀님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자마자 할 말은 아닌 듯한데요. 그것도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애들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아. 그리고 요즘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되게 세상적인데, 정말로 여러분들 엄청 세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런 얘기 있잖아. 차가 없으면 연애하기 힘들고, 그리고 집이 없으면 결혼하기 힘들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 나도 그거 듣고 헐 정말로 이 속물들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갖출 필요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나는 우리 헤이준 TV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클래스를 가졌으면 좋겠어. 어떤 클래스를 가졌으면 좋겠냐면, 내가 차도 갖출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데 없는 것과 안 갖는 것과 그런 게 없어가지고 못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하란 얘기는 아니고, 나 스스로한테 그런 능력을 계속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지. 그러면 그런 속물들은 따라와요. 아시겠죠? 그런 속물들은 따라온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런 속물들은 따라. 그러니까 걱정 말라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클래스가 올라가면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내가 클래스 가면 그때는 셔틀님이 그런 사람은 안 만나게 될 거야. 그때는 왜? 난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밀어붙이는 거야. 그런데 참 웃기지, 사람이. 클래스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클래스가 생기면 나도 그렇게 돼. 나도 따져. 그게 조금 아이러니한 거야. 지금은 내가 뭐가 없고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애들 보고 쟤네는 왜 그래? 라고 하는데, 막상 내가 있어. 그런데 없는 애야. 그러면 만나면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라니까? 그럼 그때 내가 올바르게 어떤 연애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적어도 우리 헤이준 TV에 있는 시청자만큼은 다른 사람한테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나한테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기준을 두면은 걔네가 뭐라고 짓거리던 걔네가 뭐라고 얘기하는 상관없어. 나한테 좋은 얘기면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나한테 안 좋은 얘기인데 필요한 얘기면은 생각해보면 돼. 그리고 나한테는 정말로 필요 없는 얘기야, 떨쳐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나도 그게 잘 되는 건 아니야. 나도 인간이잖아. 그래서 잘 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면서 계속 나만의 기준을 세팅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집에서 결혼의 압박이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결혼의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 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계속 조급해지거든. 우리도 조급한데 부모님은 안 조급하겠어. 더 조급하지. 그런데 조금 그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부모님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부모님은 안 바뀌어. 그래서 져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 또 보면은 참 힘든 일이야. 여러분들 세상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해준 TV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누가 알아? 나중에 지금은 우리 해준 TV 안에서의 커플 금지야. 왜? 내가 여자친구가 없거든. 내가 여자친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는 니들도 연애 금지야. 난 이렇게 심보가 고약해.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뭐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자비로워져가지고 막 여러분들 사이에서 뭐 커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지 그때 가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안 돼. 어쨌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나한테 기준을 두고 혼자 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멋있게 살면 돼. 근데 그렇게 멋있게 살면 혼자 살 확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인간 일은 모르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거를 억지로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인생이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항상 헤이준 TV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 들어오면은 흐름 타란 얘기를 해. 흐름 타라고. 흐름 타.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나의 몸을 맡기는 거야. 그리고 흐름을 타. 즐기는 거야. 그냥 요렇게 하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시기에서 셔틀님한테 더 중요한 거는 결혼보다 저는 셔틀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만약에 나의 인생도 잘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혼을 예를 들어서 한다. 좋은 사람이 생겨서도 결혼한다. 힘들걸? 왜? 둘이 모이면은 더 돈이 많아져야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리고 애도 생겨. 그러면 애 교육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의 꿈이랑 멀어져. 점점 현실에 매이게 돼. 그러면 오히려 나의 인생은 진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노예가 되는 거지,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자가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지금 내가 아는 셔틀님은 여러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잖아. 그럼 그 집중하는 시기에 연애를 해야 될 시간표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은. 아! 지금 클리어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했어. 우리 클리어 A가 지잡대라는 얘기했어. 오 마이 갓. 내가 제일 인생에서 제일 싫어하는 지잡. 우리 클리어 A 지금 우리 1차 질문 받았는데요. 1차 질문 끝나고 요 질문 다시 한번 해줘. 알겠죠? 그 와중에 핵직구를 좀 날려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우리 클리어 A 나가지 말고 요거 나중에 꼭 요거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감된다. 괜찮다. 이거 진짜 말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추천 즐겨찾기를 한 번씩 꾹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온리 학업 아니면 학업과 밴드 동아리 활동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누구야? 엉클리스 질문 아니야 혹시? 이거 엉클리스도 엉클리스 질문 아니야 이거? 이 새끼 질문 같았어. 나와 임마. 야 임마, 이거는 질문거리다 아니야. 이거 질문거리다 아니야. 임마, 잘 봐봐. 자, 온리 학업 아니면은 학업과 밴드 동아리 활동. 뒤에 거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뒤에 거를 해야지. 자, 근데 너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야? 지금 학업과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학업에 집중을 못하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앉아있는 걸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안 맞아?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아니야. 내가 학업과 밴드 동아리를 둘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에 거를 못하니까 지금 앞에서
이 온리 학업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내가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해서 학업이 안 되는 걸까? 그것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 자, 밴드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온리 학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케이스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근데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밴드 동아리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우리 니스가 어느 쪽인지는 몰라. 나는 니스를 만나지도 않았고 니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 밴드 동아리 활동 때문에 만약에 올리학업 때 저 4.4 나왔었어요! 저 공부 잘했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엉클리스. 근데 밴드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학업이 떨어진다. 자, 그러면 생각해야지. 주와 부가 바뀐 거 아니야? 학생의 가장 큰 신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학점 잘 받는 거야. 근데 그 밴드 동아리 활동이 예를 들어서 밴드다. 진짜 예를 들어서 막 밴드 하는 거야. 근데 가수 할 거야? 아니지. 그리고 가수로 성공할 자신 있어요? 아니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건 갖춰야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당연히 온리 학업을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리 학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야. 내가 온리 학업을 하면서 밴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온리 학업 선택해야지. 자, 근데 이거는 미션으로 던져주고 싶어요. 우리 엉클 리스한테 이거는 미션으로 던져주고 싶은데 뭐냐면, 내가 학업을 하면서 밴드 활동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밴드 활동을 하면서 학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어. 그거를 해낼 때 나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힘들어. 왜냐면 인생은 온리 학업만 하기는 힘들거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장 가봐. 온리 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 외에도 잡다한 업무들이 너무 많고, 일 외에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일 외에도 해야 될 일들, 고민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능력이 있다면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된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새로 들어오신 분들 반갑고요. 저희 1차 질문 끝나면 2차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질문할 거 있으면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나 이거 너무 웃기던 것 같아. 자, 수능 끝나고 토플, 탭스, 토익 골라. 자, 토플, 탭스, 토익 골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들 토플과 탭스와 토익은 달라요. 여러분들 토플과 토익과 탭스는 다른 거야. 자, 여러분들 토플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요, 유학 가거나 외국 기업 또는 외국 학교를 들어갈 때 외국에서 더 인정받는 시험이 토플이고요. 그 다음에 탭스는 서울대에서 만든 건데, 탭스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고 토익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되는 회사가 있고요. 그런데 토익 탭스는 국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국내에서 일을 할 거고, 내가 국내에서 취직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학교 등등등을 간다. 그때 필요한 게 토익 탭스예요. 임용고시를 보고 싶은데 뭐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내가 아는 임용고시 친구들은 탭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친구들은 탭스를 많이 하는데, 근데 뭐든 해. 나는 항상, 이건 나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스타일은 뭐냐면은,
그냥 뭐든 해. 뭐냐면 내가 실력이 되면 탭스 토익 그냥 다 봐. 그리고 시험 잘 봐. 우린 너무 인생을, 너무 한국은 지름길만 항상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물론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내가 삶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어려운 거를 회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두려우니까 돌아가고, 약간 그거는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자,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을 준비한다는 말 있지. 자, 스펙이 뭐예요? 스펙이 뭐야? 스펙이? 여러분들 스펙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펙. 질문이야, 질문. 자,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스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펙이 뭐라고 생각해요? 능력 쌓기. 그러면 그 능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것, 취업을 하기 위한 조건, 내세울 만한 것, 간판, 한 분야에 관련된 능력, 잘 하는 거예요. 자격증과 학벌, 성실성. 자, 내가 집중해서 하는 것. 자, 어떤 분은 구하준이 원하는 답이 뭘까를 생각해서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래 지금 현실에서 얘기하는 스펙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해요. 자, 근데 현실에서 얘기하는 건 자격증, 학벌, 학점 이런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 자, 자격증을 왜 따는 거야? 내가 이런 것들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능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지금 내가 지원을 하고 있는 이 분야, 또는 지원을 하고 있는 이 그룹, 또는 이 지원하고 있는 이 회사에 나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를 스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보는 거가 바로 스펙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고 얘기를 나누고 너란 사람을 알아가면 좋은데, 회사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최대한 빨리 알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나름의 기준점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모두가 다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모두가 다 활동을 해. 똑같은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리더십 활동, 똑같이 자격증도 똑같이 따. 자, 그게 스펙일까요? 자, 여러분들 그게 스펙이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상향 평준화가 되는 거야. 우리 그러면 겨울엔 귤이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이제 점점 쓸쓸해지기 시작하죠. 슬퍼지기 시작하죠. 아니, 스펙이라도 쌓아야죠. 그럼 스펙을 안 쌓고 뭐해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있잖아, 내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전에는 이 스펙을 쌓아서 취업할 수 있는 시대였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전문성 시대로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학벌주의, 스펙주의의 시대에서 전문성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류와 제도권만 지금 막 파고들어야 되는 시대에서 지금은 비제도권, 비주류들도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스펙으로도 경쟁을 못 보는데, 나중에 이런 시대가 왔을 때 나만의 칼라까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나, 그리고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로 나 아니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이런 전문성이 있다, 이런 탤런트가 있다, 그러면 회사는 스카우트를 해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회사가 날 스카우트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 우리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회사가 나를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회사가 스카우트를 해갈 수 있을 정도로 나만의 컬러, 그 다음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 그리고 남들이 얘기하는, 아, 제 스펙 쌓아? 나도 쌓아야지. 아, 제가 이거 해? 나도 해야지. 심지어 교환학생을 가는 것까지도 스펙에 넣기 위해서 가는 친구들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에선 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이렇게 잘하다가 대학교 때부터는 경쟁을 못해요. 근데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때는 놀아. 근데 대학교 때부터는 막 경쟁을 해. 왠 줄 알아요? 왜냐면 대학교 때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애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애들, 난 앞으로 뭐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애들이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미친듯이 공부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놀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오고 미국으로 대학교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왜? 한국에서도 진짜 뼈 빠지게 공부했어. 근데 이제 미국 가가지고 또 다른 애들은 대학교 가면 좀 놀기도 하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공부해야 돼.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나만의 컬러를 찾아내라. 나만의 컬러를 찾아내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갖추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가 있어요. 저 그냥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여러분들 영어는 다 잘한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는 더 이상 스펙이 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영어를 잘하는 거가 굉장히 스펙이 됐었던 시대야. 그래서 영어 샬라샬라 잘하면 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름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는 애들 정말 많아. 정말 많아요. 그러면